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은 198일째입니다. 오늘 아침 긍정학으로 외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톨스토이라는 책을 한 10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두께가 정말 저 머리, 얼굴 반쪽 정도 되는 1300페이지 정도 되는 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유, 사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의문점과 궁금증을 꼭 한 번은 경험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았는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나를 둘러싼 무한한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에 있다. 가장 고차원적인 종교에서 가장 야만적인 종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교가 그 밑바탕에 이러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나의 관계의 수립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감히 제가 이런 답 없는 이 무한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책들에서는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행복을 위해 산다. 근데 대다수 우리는 이런 깊은 생각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곳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다. 누구나 살아가기에 나도 그 무리 속에서 그냥 끼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이 분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들이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이 거대한 지구에서 사는 인간의 문명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수많은 효용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단지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한 번 정도 물음을 던져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러면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니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삶은 고통이다 라는 진리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생로병사, 즉 살아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전 과정이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욕심을 버리면은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사는가 라는 대한 어느 정도의 작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껏 태어나서 생활해 본 결과 절대 이 쉬운 단어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수많은 수련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욕심과 욕망을 벗어나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해탈의 경계를 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양을 하고 하지만은
이토록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 정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러면 욕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토록 욕심 버리는 게 힘들다 하면은 결국 이게 정답이라 하면은 그냥 덤비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욕심을 내려놓는 일을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선택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욕심을 내려놓는 것하고,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야 이 고통과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죠. 근데 병에서 벗어나는 것, 즉 병을 얻지 않는다는 것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 결국 이것도 욕심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병을 얻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지만은 여의치 않게 또 병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병을 얻는 이런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긴장감 없이 생활한다. 결국은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욕심이죠. 그렇다고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하게 조절해 가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은 적당한 운동도 좀 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정도 음식을 먹어도 충분한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조금 해가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병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행복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는 해답은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수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내 자식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세상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여기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 안 된다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결국 작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의식주가 제일 우선이죠. 의식주를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의식주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조금만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과 내가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돈에 집착한 나머지 내 인생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것 또한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300만 원을 벌고 누구는 3천만 원을 벌 수도 있겠죠.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나는 이 돈 갖고 생활이 안 돼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갖고 그 돈 내에서도 힘들지만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비교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비교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내 생각과 내 실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내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합니다. 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알아차리시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독서를 통해 수천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이를 통해서 더 작아지고 더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결국 행복한 것은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님을 조금씩 알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 모두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주변 모든 것들에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하는 그 물음에 조금씩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애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외쳤더니 대한민국 1등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무지가 넘쳐났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내 책과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무지가 넘쳐났고 계약으로 성사되었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돕는 데 실천했더니 선선한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뭐 한절기이기도 하고 저는 계절이 항상 바뀌는 시점이 되면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째 가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콧물, 재채기, 눈가려움 이런 현상으로 힘듭니다. 이 또한 생로병사 중에 즉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는 늦잠도 자지 않고 어쨌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또 다른 세상,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 내가 또 다른 작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